병원 다니면서 약을 먹었는데 안정제 계열을 한 2알 내지 3알 정도 먹고 그리고 이제 저는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온교회 기도를 부탁하고 올라갈 때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신감은 하락이 돼. 네. 근데 이제 힘들 때는 약을 드셔야죠. 내가 잘 건강을 유지해야 노래도 부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 정말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가수다 보니 이게 이제 약간 이제 불안을 줄여주는 네. 약은 약간 근육의 이완을 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완, 근육이 이렇게 이완이 되거든요. 그렇게 몸은 좀 편안해지는데 이 성대라는 게 맞아요. 네. 어떨 때는 조이기도 해야 되고 맞아요. 어떤 힘을 딱 줘야 될 때도 있고 풀 때도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좀 어떠세요? 약 드신 게 좀 영향이 있으세요? 있을 때가 있죠. 조절이 잘 안 돼서 제가 사실은 이비인후과에서는 이 발성하는 근육이 성대 컨트롤이 안 되는 게 생겨서 사실 제가 매일 라디오를 진행하는데 말하다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최대한 그럴 때는 막 목소리 확 변조해서 한다던가 이제 말할 때는 그렇게가 가능한데 노래할 때는 이 성대 컨트롤도 안 되고 이 전신의 근육이 컨트롤이 안 되면 이게 힘을 주는 거에도 영향이 생겨서 이게 막 제가 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음색들이 표현이 되면 어김없이 이제 댓글을 보게 되기도 해요. 일단은 불안은 모든 사람한테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불안이 없으면 나를 좀 못 지켜나가요. 근데 이제 불안이라는 게 적절하고 적당하면 참 좋겠는데 뭐 우리 인간이 어째 또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불안이 신체 증상으로 많이 표현되는 거를 이제 공황 발작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 쉬어야 되겠다고 탁 누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너무나 편안한 상태고 아무런 위험과 위기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확 누웠는데 뇌에서 잠깐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는 위기야, 위기. 지금 100m 달리기, 100m 엄청 세게 달렸어. 이렇게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심장에다가 잘못된 오류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빨리 뛰어, 심장아. 그럼 이제 심장은 이 명령을 받아서 누워있는데 갑자기 심장이 막 뛰면 이건 뭐지? 이러면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공황 발작이 일어나면 약간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동반이 되고요. 이 공황 발작의 개념이 없었을 때는 증상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오해도 많이 받고 꾀병이라는 소리도 듣고 또 응급실에 또 막 실려가잖아요. 응급실 아무 문제 없어. 네, 그 얘기 들어볼까요? 우리 소영 씨. 응급실도 가보셨어요? 왜냐면은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카페에서 그때 이기찬 씨랑 아무튼 커피 마시고 있었는 그런 갑자기 이게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해서 병원에 갔는데 뭐 심박수 정상이고 아무것도 없다는데 그럼 수액이라도 맞으시라고 했는데 수액을 꽂았는데 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못 맞고 그냥 뛰쳐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게 공황발작인지 오래전이니까 몰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제가 이미 20살 때부터 수도 없이 졸도를 했었거든요. 뭐 지하철이든 뭐 버스든 이런 데서 졸도한 적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일찍 시작됐을 수도 있겠구나 오늘 지금. 네. 사실은 이제 이 공황 발작의 공황장애 개념이 없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어떤 검사나 이런 것도 반복적으로 하게 되죠. 저도 딱 2번 공황 발작을 경험을 했어요. 저도 살면서. 근데 제가 경험한 2번은 아주 비슷했는데요. 한 번은 제가 레지던트 1년차 때인데 1년차 때는 정말 힘들거든요. 특히 3월 때는 뭐 정신없죠. 집에도 못 가고. 그런데 이제 그날이 입국식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전날 제가 당직을 섰고 잠을 한 잠도 못 자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너무 바빠서 식사를 하나도 못 했어요. 완전 공복에. 그래서 이제 저녁에 밥을 먹으러 간다고 탔는데 맨 뒷자리에 앉은 거예요. 또 멀미가 이제 나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공복에 멀미가 나고 잠도 못 자고 그런 상태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완전히 샤워를 한 것처럼 땀이 비 오듯이 쏟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기들이 야, 너 왜 그래? 그래. 아야 나 패닉 어택이 온다 야. 그랬더니 아 그래? 또 우리 정신과 의사들하고 그래? 그러고 그리고 시간을 딱 봤더니 한 20분 정도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그러고 그냥 이렇게 땀을 쭉 흘리면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네. 이게 정신과 의사분들이 네. 얘기니까 네, 가능한 네. 거지. 아 근데 사실은 이제 와. 공황 발작은 공황 장애는요 대박이다. 교육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증상을 알아야 잘 대처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보니까 한 20분 지나니까 옆에 동기들 괜찮아? 괜찮아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냥 가서 밥 먹었어요. 그래서 그게 처음 경험한 공황 발작이라고 하죠. 공황 발작이 있다고 다 공황 장애가 되는 건 아니에요. 평생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좀 다리가 이렇게 무릎이 탁 꺾였던, 뭐 어지러웠던,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 증상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증상을 치료를 통해 잘 낮추고 또 없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이걸 잘 다스리면서 삶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도록 같이 잘 달래면서 살아가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아요. 혹시 스스로 내가 공황 장애가 왔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선생님 네, 있을까요? 있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어느 정도 해당되는가를 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긴 하는데요. 심장이 마구 뛰거나 맥박이 아주 많이 빨라지는 느낌. 갑자기요? 네, 갑자기. 네, 숨이 가빠지거나 막힐 듯한 느낌. 가슴 부위에 통증이나 불쾌함. 메스꺼리거나 속이 불편함. 손발 등 몸이 떨림. 수영 씨 어떠세요? 쭉 들어보셨는데. 다 해당돼. 다 해당되세요. 100점이에요? 네. 만점이시구나.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만점, 예. 네. 그게 좋은 만점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중에 이건 정말 내가 너무 괴로워요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숨이 안 쉬어지는. 네. 그거는 화병인가 지금 생각도 들 만큼 제가 네네. 그러니까 가슴 답답한 증상은 항상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가수는 호흡이 굉장히 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면 너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네. 호흡은 제가 늘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신 있는데 호흡이 이게 제가 또 요가도 오래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흡법을 쓸 줄 아는데 이게 제 마음대로 호흡이 안 되고 이 가슴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온갖 운동과 치료를 받는데 되어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네. 평소에는 괜찮은데 불안하거나 긴장하면 손이 떨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또 긴장 안 했을 땐 또 괜찮아요. 그럼 이거는 손의 근육이나 손의 인대나 신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불안했을 때 나타나는 양상이거든요. 성대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불안해지면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 지금 말씀하신 일을 제가 무대에서 겪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경연 프로그램이 처음 생겼을 때 나가수? 무대 올라가서 걸어갈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딱 그 피아노에 손을 얹고 노래를 시작하려는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우리 수영 씨는 무대 공포증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무대 공포증 그러면 무대에 올라서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 앞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수행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평가와 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이제 긴장이 되고 어깨가 무거워지고 이제 중압감 때문에 이제 불안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불안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쓰러질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성대가 이게 미세한 근육에 영향을 주니까 이제 성대가 막 떨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양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불안할 때는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노래를.
엄청. 꾀꼬리죠. 꾀꼬리죠. 그럴 것 같아요. 나만 알아. 네. 선생님 그게 그러면 저 무대공포증이랑 그 골프 선수들이 입스 왔다 그러잖아요. 그거랑은 좀 다른 겁니까? 네, 그런 거 비슷한 거죠. 네. 저는 이제 누구라고 말씀은 제가 안 드리는데요. 굉장히 축구를 잘하시는 우리 국가대표까지 하셨는데 중요한 그 경기 때만 잘 안 돼. 근데 그러지 않은 데서는 기가 막힌 골을 넣으세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분이 수행 불안이 전 높다고 보는 거거든요. 수행. 네, 수행을 해낼 때 확 불안이 높아지면 골프 선수들 같은 경우는 막 입스 왔다. 네, 그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뒷땅 치고 뒷땅 치고 막 네, 막. 헛 스윙하고 네.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맨날 놀고 연습을 안 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열심히 연습을 좀 무지하게 막 몇백 번 부르고 하실 것 같아요. 봤던 네. 사실 나가수 무대의 첫 곡은 불렀던 곡이 인연이었는데 그 곡을 첫 곡으로 할 게 아니었고요. 제가 탈락한 마지막 눈의 꽃이란 곡을 사실은 첫 곡으로 선곡하고 그걸 가장 많이 연습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 경연을 해나가야 되니까 하나하나 조금 이렇게 선곡을 이렇게 앞뒤로 하다가 이제 눈의 꽃을 부르는 날이 왔어요. 그때는 선호도 조사라는 게 있었어요. 각 가수가 어떤 노래를 불렀을 때 가장 기대되나요? 했는데 제가 1등을 한 거예요. 그 선호도 1위라는 걸 듣는 순간 근데 저는 그날 노래를 완전히 망치고 부담감이 이 곡을 내가 잘 부를 거라고 사람들이 다 기대한 그리고 그날 탈락. 그랬구나. 네. 제가 수행 불안이 있네요. 네, 수행 불안. 근데 뭐 다 조금씩은 있으니까 네, 그리고 더 잘해야 되는 어떤 자리 네. 그리고 굉장히 나한테 중요한 그런 자리일수록 사람이 더 긴장하죠.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고 전혀 뭐 중요하지도 않은 건 덜 불안해요. 편안하다는 경험을 많이 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성대를 통해 나오는 이 소리, 노래 소리가 나의 성대를 통해 나오는 노래 소리는 이렇게 나를 편안하게 하네. 이거에 대한 본인의 어떤 효능감 이걸 다시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